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B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BS는 서울방송이라고 해서 이것도 공중파 방송입니다. 서울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지방 방송국들과 연계해서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공중파로 쏴주고 있죠. 근데 이 회사도 역시나 지상파 TV 광고가 가장 큰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프로그램 제작,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아니면 뉴스, 그다음에 이 종합 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드라마, 뉴스, 엔터테인먼트, 무슨 다큐 다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만든 컨텐츠들 판매에서 얻는 수익이 68.9%, 가장 큰 그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상파 TV 광고가 28%, 그 다음을 이루고 있는데, 올해는 이 지상파 업체들이, 이 방송국들이 파리올림픽에서 아주 죽을 썼습니다. 왜냐면 이 파리올림픽이 그래도 4년마다 열리는 가장 큰 스포츠 제전이고 여기에서 시청자들이 많았는데, 이 파리가 우리 한국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다시피 해서 시간대가 안 맞았어요. 우리가 낮일 때 이제 이쪽은 이제 그 오후 정도 되고, 하여튼 시간이 이렇게 안 맞아서 우리가 이제 밤에 이제 낮에 이제 회사에서 일 보고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제 그 이쪽 그 프랑스 파리가 시간차가 한 8시간, 한 거의 12시간 정도 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청률도 그렇게 높게 안 나오고. 근데 여기다 파리올림픽에다가 하여튼 좀 투자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SBS뿐만 아니라 KBS나 MBC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SBS 주가를 올해 1년 내내 주가를 끌어내린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비교해서 TV 쪽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매출 예형이나 이렇게 크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 프로그램 판매가 좀 다른 때보다는 좀 좋아서 나름대로 이제 그 SBS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좀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 좀 많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3분기까지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수익이 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이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같은 이런 이벤트,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이게 이제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날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이 부분 완전히 망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이 방송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광고 수익이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영업 적자 전환했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기타 수익이 한 230억 정도 발생을 하면서 그나마 손실을 좀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은 35억 정도라 그 영업 손실이 발생한 거에 비해서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손실을 많이 줄인 겁니다. 35억 정도면 내년에 아니면 4분기에 충분히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상에서 봤을 때는 별로 올해 제대로 이제 장사를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주가도 흘러내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TY 홀딩스가 최대주주인데 이게 이제 태영건설의 모회사고요. 그쪽에 태영건설의 SBS도 같은 계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태영건설이 작년 연말에 워크아웃 들어갈 때 이 SBS를 매각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태영건설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모회사인 TY 홀딩스 쪽에서 완강하게 그 SBS 매각을 반대했죠. 그거 할 바에야 태영건설 갖고 와서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하면서 그 한때는 SBS를 매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소문이 돌았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마무리 과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태영건설 때문에 SBS를 매각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면서 이 SBS를 탐내던 쪽, 즉
SBS를 매각하게 되면 도장값을 노리는 그런 더러운 권력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이 힘을 못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TY홀딩스 이쪽 그 태영건설 쪽은 SBS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시장에서도 이 SBS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이제 올해 실적은 아예 죽 썩고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5% 이상 주주 중에 국민연금도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7월 7.28% 정도 갖고 있으니까 올 7월 달 그때 2분기죠. 2분기 국민연금이 그 10.52%에서 9.5%로 공시했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9월 말까지 7%대로 줄어들었으니까 나름대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보유 비중을 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번에 한 방에 그냥 그 SBS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린 그 호재가 나왔는데요. SBS가 이 OTT 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과점 업체다시피 하지만 이 넷플릭스하고 그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그 SBS 이 제작에 참여해서 일부 투자비를 부담을 하고 뭐 SBS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 넷플릭스 스토어에서 월드와이드로 런칭을 하고 하는 그 계약은 6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SBS의 인기 프로그램 런닝맨이나 이런 것들을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런닝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런닝맨은 그 런닝맨에 참여한 그 연기자나 예능인들이 그 동남아나 뭐 필리핀이나 홍콩 무슨 그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인기 스타로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SBS의 이 런닝맨은 S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에 런칭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팬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SBS의 프로그램 뭐 가격도 그렇고 여기에 출연하는 예능인들의 몸값도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많은 그 가치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요번에 SBS가 넷플릭스와 6년간 컨텐츠를 이제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SBS의 몸값을 올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SBS가 요 사진까지 오늘 공개하면서 넷플릭스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20일 날. 그러면서 주가 상한가를 빵 쳤죠. 보면 올림픽 이래로 계속 그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SBS를 매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M&A 그 이슈 때문에 이제 SBS 몸값이 올랐던 것이고요. 왜냐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M&A에 대해서 지금 5월 달에 그러니까 4월 초인가요? 그때 총선이 있어서 결국은 그럴 때 이제 방송사를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이 SBS 매각권은 좀 물밑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총선에서 그 야당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SBS 더 매각권은 더 이제 꺼내기 어려운 그런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누구든 이제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그 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뭐 태영건설 채권단이 요구를 해도 이거를 야권에서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태영건설 쪽 오너일과 TY홀딩스 쪽에서도 절대로 SBS를 못 판다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집권 여당 쪽에서도 이제 함부로 이걸 건들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뭐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게 실패하고 그러니까 뭐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주가는 뭐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렸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랑 앞에 보였던 그 넷플릭스랑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이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이제 방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몸값이 이제 컨텐츠에 대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진짜 일단 뭐 6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6년 동안은 지금 현재 계약한 대로 그 조건대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SBS 이 기업 쪼그라든 기업 가치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자, 그 SBS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올해 실적이 4분기가 되면 그 혹시라도 만에 하나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엇이됐든 간에 SBS의 가장 두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 이 경영권 매각 문제는 윤석열이 이제 탄핵이 되면서 일단은 뭐 잠잠해질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워크아웃 자체가 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자체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SBS 경영권을 매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더더욱 여기에 이제 넷플릭스에다가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이런 계약건이, 그 장기 계약건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SBS는 지난 뭐 한 6개월, 7개월 동안 흘러내리는 것을 단 하루 동안 그냥 주가를 만회해버린 아주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만큼 SBS는 이제 내년 주가를 생각하는,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주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 차원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급등한 것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좀 흘러내린다면 이건 뭐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SBS의 이 기업 가치는 재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가 돌아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